다인이 그 수업 빠진 거 다 봤어? 지난주 월요일 거까지만 봤어요. 지난주 월요일 거?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전반사를 할 거예요. 할 건데 전반사 하려면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스넬 법칙 있죠? 그게 돼야 되는 거니까 스넬 법칙 한번 더 보고 갈까? 그러면 자, 스넬 법칙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여기 245페이지 있죠. 그 내용인데 그거 한번 다시 봅시다. 스넬 법칙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서로 다른 물질이 있을 때 그 경계면을 파동이 빛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지나갈 때. 자, 요건 법선입니다. 자, 이 물질과 이 물질의 굴절율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자, 만약에 N1, N2라고 했을 때 굴절율이 이쪽이 크다. 응? 이쪽이 크다. 이게 무슨 뜻일까? 굴절이 많이 된다. 이게 굴절율이 더 크다라는 뜻은, 이게 빛이라고 하면은 빛이 N1에서 빠를까요? N2에서 빠를까요? N1. N1 맞나요? 진짜?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자, 굴절율이 크다는 것은 느리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쪽으로 꺾입니까? 자, 여기를 경계로 해서 1번 구역과 2번 구역이 있다. 어느 쪽으로 꺾여야 돼? 2번. 2번 맞아? 맞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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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을 꺾여야죠. 이게 느리다며. 느린 매질. 이게 빠르다. 그럼 꺾일 때는 느린 매질 쪽으로 꺾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느린 매질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 경계에서 아래쪽은 2번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꺾입니다. 요런 게 이제 잘 안 되면 여기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자, 어느 쪽으로 꺾인다고? 느린 쪽으로 꺾인다고? 그래서 이렇게 꺾이고, 자, 이렇게 딱 꺾였을 때, 우리가 스넬의 법칙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요 각을, 입사각, 요 각을 굴절각,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둘의 무엇의 비율이 항상 일정해? 사인 비율이 항상 일정해. 그래서 사인 I, 사인 R, 이 비율이 항상 일정해. 그 일정한 값이 또 어떤 것들과 같았죠? 파장. 여기에서의 파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면을 그리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람다 1이라고 가정하면,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파면이 이렇게 됐다. 그럼 여기가 람다 2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람다 2분의 람다 1. 자,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속력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속력. V1, V2. 그죠? 자, 그리고
굴절률은 어떤 의미라고 했니? 굴절률. 굴절률은 진공에서 가는 빠르기 또는 가는 거리, 요걸로 보정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보정한다. 즉, 진공에서는, 봐봐, 얘가 진공이야. 진공에서 얘가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얘의 속력이 C야. C. 겁내 빠르죠? C. 자, 그런데 여기가 물질이 되는 거야, 물질. 어떤 물질이 됐는데, 얘는, 이렇게 꺾이면서 갔는데, 자, 얘가 화면이 이래. 여기서 여기까지. 람다 1이야. 그죠? 근데 얘는 봤더니, 이렇게 됐다는 얘기. 람다 2가 됐다는 얘기. 그래서, 자, 얘가 같은 시간 동안 이만큼 갈 수 있는데 얘는 이거밖에 못 가니까 얘도 진공에서 갔을 때 비율로 바꿔주자. 그래야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굴절률을 여기에다가 곱하면 이 진공에서와 같아진다. 예를 들면 이게 2m 가요. 근데 얘 1m밖에 못 갔어. 그럼 진공에서처럼 바꿔주면은 얘한테 얼마를 곱해주면 돼?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 2가 굴절률이 된다. 그래서 이 N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광속을 물질에서의 빠르기로 나눠준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건 어떻게 되죠? 요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자, 여기에서 V는 N분의 C 이렇게 가능하죠? 빠르기랑 굴절률은 어떻다?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N1, N2가 있을 때 N1은 V1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N1 V2는 N2와 반비례하니까 N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N1, 2라고 하고 이거 어떻게 읽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1에 대한 2의 굴절률. 아시겠죠? 1에 대한 2의 굴절률. 자, 요게 스넬 법칙입니다. 스넬 법칙. 그래서 우리가 이 굴절률만 알고 있으면 다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스넬 법칙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 그 전반사 쪽을 한번 봅시다. 자, 전반사라는 개념은 뭐냐면, 봐봐요. 방금 봤듯이 경계가 다른 곳에서 빛이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가면 똑바로 가지 않고 꺾인다라고 했죠. 그죠? 꺾일 때 일부는 이렇게 꺾여 들어가고 일부는 이렇게 반사해서 나갑니다. 일부는 반사해요. 그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모두 반사하고 이 꺾여 들어가는 게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 일부 반사를 하겠죠? 반사하고 그 다음 여기에서 이쪽으로 꺾이는 경우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꺾이는 경우는 절대 전반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전반사라는 것은 모두 반사하고 굴절하는 게 없다란 뜻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 입사각을 크게 해줬을 때, 이렇게 크게 해줬을 때, 굴절각도 요것도 커집니다. 커지지만, 자, 항상 이 경우는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기 때문에, 굴절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진행할 때요. 알겠어요?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자,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들어가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보세요. 요 입사각 I를 만약에 크게 해준다라고 하면 굴절각 R 있죠. 자, 여기서는 I가 R에 대해서 항상 작기 때문에 요걸 조금씩 키워준다라고 하면, 요걸 이렇게 크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얘도 이렇게 커지거든요. 자, 이 얘기가 뭐였습니까? 이 얘기가, 이런 얘기야. 요 꺾이는 정도가 결정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꺾임은 유지되고, 하나가 커지면 나머지 하나가 따라 커진다. 이런 관계거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무리 얘를 크게 하더라도 얘가 90도가 되더라도 입사각이 90도가 되더라도 굴절각은 90도가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입사각을 크게 하다 보면 굴절각이 90도가 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여기에서 만약에 조금만 더 이렇게 틀잖아. 그럼 전부 다 반사돼서 입사각 반사각처럼 돼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니? 자, 다시. 이런 경우에서는, 보세요. 이 꺾임은 유지가 돼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입사각을 크게 합니다. 쭉 크게. 크게 하는데, 입사각이 90도가 되기 전에 굴절각, 아래쪽 각이 이미 90도가 돼버렸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조금만 입사각이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얘도 조금 이 각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조금만 커지면 얘는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입사각, 반사각이 같다. 뭡니까? 반사의 법칙이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니? 그래서 봐봐. 여기서 자 이걸 크게 해줬더니 자 이 각이 됐더니 그러니까 자 I 다시라고 해볼게요. 요 각이 딱 됐더니 굴절 강선이 수면을 따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이 이제 굴절각이 된 거죠. 새로운 굴절각. 이 새로운 굴절각 요게 R 다시가 90도일 때. 그때 입사각이 뭡니까? I 다시가 되겠죠. 그죠? 얘를 뭐라고 하느냐? 얘를 임계각이라고 불러요. 임계각. 어떤 경계에 임하는 그런 각이 된다. 여기에서는 전반사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각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입사각이 요 어떤 임계각. 요 임계각은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I, C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기호를 이러면 이제 임계각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이 I 다시가 요 임계각 IC보다 크게 되면 이렇게 크게 되면 이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굴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굴절 없고 모두 반사됩니다.
그래서 전반사라고 해요. 전반사. 알겠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여기서 요런 각을 이루었다라고 하면 반사각 전부 다 요런 각으로 돼서 여기 새로운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같아진다. 크기가. 알겠지? 자, 조건을 한번 봅시다. 그럼 전반사의 조건. 뜻은 우리가 알아봤죠. 빛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 굴절 없이 전부 반사되는 현상이다. 자, 전반사에 일어날 조건. 자, 어떤 매질에서 어떤 매질로 가야 되느냐. 자, 전반사 조건이에요. 자, 느린 매질. 속력이 느린 겁니다. 빠른 매질 쪽으로 진행을 할 때. 자, 속력이 느리다. 속력이 느리다. 이건 무슨 뜻이라고 했죠? 굴절율이 어떤 매질? 굴절율 큰. 요거는 작은. 그죠? 굴절율이 작은. 됐나요? 그 다음에 요걸 소환 매질이라고 해요? 밀환 매질이라고 해요? 어떤 거요? 요거를 밀환 매질이라고 해요. 밀환. 요걸 소환 매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요런 것들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입사각이 뭐보다 커야 돼?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돼. 그래서 I가 IC보다 커야 된대. 됐죠? 이렇게 되면 전반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자, 이쪽에다가 새로 이제 한번 해봅시다. 보통 전반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자, 이런 경우죠. 여기가 이제 공기, 여기 물. 자, 이쪽에서 입사하면은 전반사가 안 일어나죠. 이쪽에서 입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사를 했을 때 여기 요렇게 되면 자, 요게 뭡니까? 요게 굴절각입니다. 굴절각. 여기가 굴절각이에요. 그 다음 여기가 입사각이 되죠. 그죠? 입사각. 근데 여기 굴절각 90도 될 때 입사각을 특별히 뭐라고 부르죠? 임계각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커지면 자, 임계각보다 커졌다. 자, 이렇게 됐다. 이게 지금 I인데 이게 IC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여기 반사각이 I 다시가 되면서 얘랑 얘 크기가 같고요. 전부 다 반사되는 굴절이 없다. 되겠니? 자, 전반사 자체는 어렵지는 않죠. 그죠?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러면 굴절율과 임계각 사이 관계.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얘랑 뭘 볼 거냐면 여기. 자, 식이 이렇게 되죠. 사인 R분의 사인 I, 요게 N1분의 N2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굴절각 요게 뭡니까? 얘죠? 그죠? 사인은 얼마예요? 90도네? 그지? 자, 그 다음에 요게 IC죠?
sin IC. 입사각이 요거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N1, N2라고 했을 때 N1이 어떤 겁니까? 요게 N1이죠. N1. 요게 N2. 그지? 자, N2는 공기이기 때문에 공기의 굴절률은 얼마로 본다라고 했어요? 1. 1. 진공과 거의 같다라고 친다라고 했죠. 그래서 1이기 때문에 요게 1이면 이렇게 되겠죠. N1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럼 요게 이제 1이니까 결국은 이 관계가 이렇게 된 겁니다. sin IC는 자, 요걸 이제 n으로 잡으면 일반적으로 n으로 잡으면 n분의 1. 오케이? 요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여기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거든. 뽑아내는 건데, 이 관계 그림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지만, 굴절각이 90도일 때 임계각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바로 찾아낼 수 있어요. 저걸 외우고 있어도 이렇게 변형을 못 시키는 경우가 많아. 알겠지? 연습하셔야 돼. 자, 그래서 봅시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요 있죠. 요 관계. 굴절률이 크면 클수록 얘는 어떨까요? 작아져요. 작아진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여기에서 조금만 각을 벌려도 90도가 돼버린다는 뜻이야. 그죠? 여기 굴절률이 작으면 거의 이렇게 각이 커져야지만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니? 즉, 여기와 여기의 속도 차가 크면 클수록 전반사가 잘 일어나겠다.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매질 굴절률 n이 클수록, 이게 클수록 임계각 IC는 작아진다. 요거 잘 알아두세요. 됐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그림 보시면 유리에서 공기로 가는 거하고 물에서 공기로 가는 거하고 어떤 게 굴절률이 크니? 물이 굴절률이 커요? 유리가 굴절률이 커요? 물. 왜 물이 더 커? 유리가 더 커요? 아, 이 사람들. 물하고 유리. 물하고 유리. 굴절률. 굴절률? 그 인계가 갖고 읽으면 안 되지.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가 제일 빠르죠. 그 다음은 공기, 그 다음 물, 그 다음 유리, 그 다음 다이아몬드 뭐 이런 식이잖아. 자, 빛의 속력이 빠르다라는 얘기는 굴절률이 작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굴절률이 크다는 뜻이야. 물보다 유리가 커요. 자, 유리가 굴절률이 크니까 뭐예요? 임계각이 작아진다. 물보다 굴절률이 크니까 물보다 임계각이 작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42도잖아, 약. 근데 물은 약 48도잖아. 더 많이 벌어져야지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뜻이고, 유리는 조금만, 이렇게 각이 벌어져도,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네 프리즘 들어봤니? 프리즘? 네. 프리즘 주로 뭘로 만들어요? 모르겠어요. 뭐 투명한 뭐 물체로 만들겠죠. 옛날에는 뭘로 만들었겠니? 유리? 뭐 유리로 만들었겠죠. 그죠?
그러면 프리즘이 이렇게 삼각 기둥처럼 생긴 거잖아, 사실. 그지? 근데 이제 프리즘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직각이고 여기가 45도, 여기도 45도. 이렇게 쳐보자는 거죠. 그죠? 그럼 빛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죠? 얘 입사각이 얼마일까? 입사각이요? 얘 요 면에 대한 입사각. 45도. 45도겠죠. 왜? 요렇게 되니까 이게 입사각일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얘는 전반사 일어나, 안 일어나? 45도. 아니라. 헷갈리죠? 일어나요. 유리기 때문에 유리에서 임계각은 42도 정도 된다고 했잖아. 야, 그지? 근데 입사각이 45도야. 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굴절되는 빛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전부 다 반사된다는 얘기야. 전부 다 얼마만큼으로 반사될까? 3도? 45도. 얼마로? 아! 42도가 임계각이니까 45도면 이미 임계각보다 커졌죠? 그러면 42도일 때는 이관계일 텐데 45도면 이관계가 되겠죠? 이해돼? 응.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나간다?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나가는 거야. 여기 45. 45, 여기도 45. 무슨 뜻이냐면, 프리즘 이어갖고 반사를 시켜주다. 그래서, 저게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 쌍안경 있죠, 쌍안경. 쌍안경. 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빛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눈으로 들어온다고. 맞아요? 여기에서 프리즘이 있겠지? 그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요 망원경 안쪽에는, 쌍안경 안쪽에는 프리즘이, 직각 프리즘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망원경에도 사용된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관계는 임계각일 때고, 이 관계는 임계각보다 이제 커졌을 때입니다. 알겠지? 헷갈립니다. 그죠? 헷갈리죠? 굴절률이 크다라는 것은 속력이 느리다. 그래서 얘가 임계각이 48이고 얘가 40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 유리가 더 잘 일어난다. 이쪽으로 갈수록 전반사가 잘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거리는 거 왜 그렇다? 전반사 일어나서. 전반사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각도를 잘 해서 깎아 놓으면, 원래 다이아몬드는 그냥 광석이죠. 원석은 그렇게 반짝이지 않거든. 그런데 거기를 잘 장인이 깎아가지고 각도를 잘 맞춰서 깎게 되면 반짝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그게 전부 다 전반사가 일어나서 그래요. 알겠어요? 전반사가 일어나.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사의 특징 해가지고 옆 페이지 257페이지 있는데 조금 신기한 현상들이 이제 있죠.
거기 보시면은 그 레이저 포인트 집에 다 하나씩 있나? 하나씩 어릴 때 사본 적이 있죠. 그죠? 자, 그거 가지고 컵에다가 이제 플라스틱 컵 같은 데다 물 담고 뚫은 다음에 물이 쫙 빠져나갈 때 거기다가 비춰주면, 그죠? 그 레이저 빛이 물줄기를 따라서 그대로 갑니다. 그 안에서. 왜 그렇게 했어요? 물줄기에서 공기 쪽으로 나가지 않고 전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즉, 48도 이상만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48도 이상으로 빛을 레이저 포인트를 딱 비춰주면은 전반사가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쫙 보이겠죠? 그러면, 이런 거라면 빛을 갖다가 어딘가로 보낼 때, 빛이 손실되지 않고 쭉 가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광섬유입니다. 광섬유. 알겠어요? 광섬유. 자, 그래서 그 광섬유는 막 휘어져도 그 안에서 빛이 쫙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밖으로 안 나가요. 알겠어요? 즉, 입구만 딱 있는 거죠. 들어간 입구에서 나오는 출구로만 빛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장식용 조명 가게 같은 데 가면은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요 끝에만 반짝이는 불빛이 나오는 그런 것들 본 적 있죠? 이런 게 다 광섬유 이용한 겁니다. 전반사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용을 하면 뭘도 할 수 있느냐? 광통신. 지금 우리 광통신으로 주고받죠. 그래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광통신으로 쏴버리기 때문에 뭐 고사양 게임이라든지 대용량 데이터 전송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불위선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손실률도 좋고 많은 양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빠르죠. 엄청나게 빠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반사는 우리 생활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접해 있습니다. 그 쌍안경 있죠? 잔망경도 있고, 그 다음에 광섬유, 내시경, 내시경 알죠? 그죠? 내시경 한 번씩 받아봤나? 수면 내시경 해야 돼요. 그냥은 못합니다. 자, 어쨌든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광 케이블 이런 것들 전부 다 전반사를 이용한 것이다. 됐니? 자, 그렇게 보시고, 자, 258페이지 한번 가볼까? 258페이지. 자, 여기는 이제 광통신입니다.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여기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특히 어떤 걸 많이 내느냐면, 계산 문제면 계산 문제인데. 자, 광섬유의 기본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게 코어입니다. 코어고 그 다음에 그 바깥쪽을 클래딩이라고 하는 물질로 딱 싸놨어요. 이렇게 이제 입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요 안쪽이 코어고 이쪽이 클래딩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피복 구조를 쌓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핵심은 요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랬을 때, 자, 여기가 N1, 여기가 N2라고 하면
어느 쪽이 커야 돼요? N1이 커야 되니, N2가 커야 되니? N1. N1이 커야 돼요? N2가 커야 돼요? N1. N1. 이래야지 전반사가 일어나겠죠. 빗을 여기다가 쏠 때, 자, 여기다 이렇게 쏴요. 이렇게 쏘면,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꺾이느냐라고 했을 때, 자, 요걸 N3라고 해볼게요. N3. 여기 N3요. N3하고 N1 중에 어디가 클까? N3. N1. N1. 자, 이 세 개의 그 관계를 한번 따져볼게. 제일 큰 게 누구다? 이 셋 중에 N3. N3? N1. N1?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첫 번째랑 두 번째가 N1 아니면 N3. 기본적으로 이게 제일 커야 돼요. 이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얘와 얘는 이쪽이 빠르다라고 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공기이기 때문에, 이쪽은 공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알겠죠? 그러면 봐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는 전반사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 면에서. 아니요. 일어날 수가 없죠. 그죠? 굴절률이 여기가 자꾸 여기가 크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느 쪽 꺾인다? 이렇게 꺾인다는 뜻이야. 이렇게. 이렇게 꺾여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요 각이 임계각보다 크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겠니? 바로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제 요 관계, 이 입사가 요거와 요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이제 나온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쪽 공부는 문제를 조금 다양하게 풀어보면서 이쪽과 이쪽의 관계를 물어보는 것들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를 세타 3, 여기에 세타 1이라고 가정하면, 그죠? 자, 이게 커지면 요게 어떻게 될까요? 세타 3가 커지면 세타 1은 어떻게 될까? 커질까 작아질까? 세타1은 작아져요. 그렇죠? 요건 작아지죠. 맞니? 이제 요게 헷갈리니까 잘 차근차근히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커진다는 얘기는 요각이 커지는 거죠. 그죠? 요각이 커지는 건 이 각이 커지는 거죠. 그럼 이각은 작아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작아지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계각보다 작아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관계로 되면은 전반사가 안 일어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세타 3가 오히려 작아질 때 전반사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주면서 문제에서 다양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 문제를 잘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릴 때는 문제를 정형화해서 어떻게 딱 고정시켜갖고 얘 크기가 얘를 결정한다. 이거를 정해놓고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헷갈리죠. 이런 문제 나오면 요거는 요걸 변형시키는데 뭐 커질 때 작아지고 작아질 때 커지는 거 딱 외우고 있으면 문제를 바로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 구조에서는 코어와 클래딩인데 코어가 굴절률이 크고 클래딩이 굴절률이 작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나머지는 뭐 코팅이고 피복이니까.
자, 그 다음에 광통신은 음성, 영상 등 같은 정보를 빛신호로 바꾼 다음에 전반사를 이용해서 광 케이블로 통신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바꾸고 빛 신호를 다시 전기 신호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빛을 더 강하게 먼 데까지 보내려면 강하게 쏘기 위해서 광증폭기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요거는 다 좋은데 뭐가 안 좋겠니? 수리 보수가 안 좋겠죠. 그죠? 구리선 있는 것보다는 힘들 테니까.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있겠고 장단점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설치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들고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강통신의 발달 뭐 있는데, 이것도 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 좀 풀어보세요. 259페이지.
저요. 다 했어요? 자, 1번이 아니, 그 개념 확인 문제요. 여기 전반사. 전반사. 2번이 느린. 느린, 빠른. 자, 4번이 큰, 5번이 임기. 임계가, 6번이 n분의 n분의 1, 그 다음에 7번이 광성. 광섬유, 8번이 클레딩. 클레딩, 9번이 왼쪽이 더 크다. 코어 쪽이 더 크다. 그 다음 10번이 전반사. 전반사, 11번이 광통식. 광통신. 자, 그 다음 1번에 XOX죠. XOX. 맞아? 굴절률이 작은 매질에서 큰 매질 쪽으로 들어갈 때 전반사가 일어납니까? 공기에서 물로 들어갈 때 전반사가 일어나요? 아니요. 아니죠? 굴절률이 큰. 아까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요거. 여기 있죠? 요거.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XOX입니다. 됐죠? 자, 2번에는 기억 리을. 기억, 리얼. 맞나요? 리을이요? 저는 디귿 리을 했는데. 디귿, 리얼? 네. 아, 이건 아닌가? 디귿은, 보세요. 입사각하고 굴절각 중에 어떤 게 더 커요? 굴절. 네? 봐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입사각이 어떤 거야? 여기가 입사각이죠. 네. 굴절각은? 여기가 굴절각이야. 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입사각하고 굴절각 요거 봤을 때 우리가 거기서 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가능한 것은 기억 리얼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가야 돼요? 여기가 물이고 여기가 공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갔던 것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경로가 어떤 거냐라고 봤을 때, 자, 기억은 가능하죠. 그죠? 리얼은 불가능하죠. 리얼은 뭐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반사가 일어났다라는 거니까 공기에서 물로 들어갈 때는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없거든. 그 다음에 디귿도 물에서 공기로 가는데 입사각하고 굴절각 중에 자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아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굴절각이 더 커져야 되니까 이런 경로를 그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기억 리얼. 자, 3번은 45도. 45도 맞니? 45도예요? 굴절률이 루트 2라고 했죠. 공기가 1이라고 했고, 그죠? 네. 그러면 루트 2에서 1로 빛이 입사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잖아. 이렇게 갔는데, 자, 여기가 루트 2고, 여기가 1이래, 굴절률이. 그러면, 자, 사인 IC는 n분의 1이죠? 네. 그죠? 그러면 n분의 1인데, 요게 지금
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 2분의 1은 2루트 이고 이 값은 sin IC 이게 얼마입니까? 45도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X, X, O, X. OX야. XXX예요? X, 55입니다. 55. 자, 일단 거기, 입사각이 30도인데 굴절각은 얼마입니까? 90도가 됐죠? 그죠? 30도일 때 임계각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반사각은 얼마입니까? 30도가 돼야 되겠죠? 요거. 자, 여기에서 요렇게 튕겨 나갔을 때 이 각과 이 각은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네. 요렇게 봅시다, 여기. 여기가 30도면 여기도 30도여야 된다. 여기 굴절각이 90도일 때. 그 얘기고. 자, 입사각이 45도일 때 전반사가 일어난다. 어때요? 그게 30도일 때 이거니까 45도면 임계각보다 커졌으니까 모두 45도로 반사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X55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작은 네? 전반사? 작은 큰 전반사? 작은 큰 전반사.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은 디귿 기억이야. 디귿 기억니은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전자기파라는 게 나오네요. 전자기파. 전자기파가 뭡니까? 뭘 전자기파라고 하냐? 전자기파는 뭐 있었는데 뭐가 있었을까? 자외선보다 좀 느린 에너지가 작은 거. 에너지가 작은 거? 아닌가? 다 아니야. 모르겠어요. 다 아니야. 자, 전자기파는 전기하고 자기 이 둘의 상호작용이에요. 전기가 있으면 우리가 전기장이란 게 존재하죠. 전기장이 뭡니까? 근데 전기장이 뭐예요? 전기장은 뭘 전기장이라고 하니? 전기가 통하는 거. 정의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전기력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전기력? 전기력은 원래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이 전화가 있고 또 하나의 전화가 있는데 얘가 Q1 플러스 Q1을 가지고 얘가 플러스 Q2를 만약에 가진다라고 하면 둘 사이의 거리 R이라고 하면 자, 우리가 F는 이 둘은 서로 미는 힘이 생기겠죠. 그죠? 이 힘을 쿨롱 힘이라고 하는데 이 힘은 비례상수 K에다가 얘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제곱에 반비례해서 작아져요. 점점 확 작아진다는 뜻이야. 그지? 그 다음에 이 전하 때문에 미는 힘들이 생기기 때문에 전하의 곱에 비례하거든. 그런데 전기장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주변에 힘을 미친다 라고 하면
여기 내가 알고 싶어 하는 자리에다가 뭘 갖다 놓느냐 하면 시험 전화를 갖다 놓는데 보통 플러스 1쿨롱을 갖다 놨을 때 얘가 받는 힘이 있겠죠. 그걸 전기장이라고 해요. 요 주위에 여기에 플러스 1쿨롱 갖다 놨다 여기다가 그럼 요 지점에서 얘 때문에 생기는 힘이 있을 텐데 그걸 얘에 의한 전기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R 제곱에 K에 Q. 요건 대문자로 써볼게. 자, 이렇게 하면은 얘에 의한 전기장. 알겠어요? 얘 때문에 생긴 전기장. 그러면 어떤 전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전하의 전하량으로 나눠버리면 여기다 뭐 갖다 놓는 것과 같아요? 플러스 1쿨롱 갖다 놓는 것과 같은 현상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전기장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자기장도 똑같이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 했으면 이것도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자, 니네 이거 배운 적 있잖아. 여기 꼬마 전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넣었다 뺐다 막 하죠? 네. 그럼 여기 뭐가 생겨요? 유도 전류가 생기죠? 그죠? 결국 얘와 얘는 서로 다른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일정한 게 아니고 전기장이 만약에 변화를 하면 자기장 변화를 일으키고 그 자기장 변화가 다시 전기장 변화를 일으키거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전기장이 이렇게 변화를 하면 자기장도 따라서 이렇게 변화를 해요. 이게 요 방향에 대해서 이렇지만 다른 방향으로 전기장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90도로 자기장이 또 변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면서 쫙 나가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전자기파라고 그러고, 알겠니? 전자기파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빛 종류들 싹 다 포함해요. 전파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전자기파 그러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전파,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이게 전부 다 전자기파야, 전자기파. 그리고 전자기파는 중요한 게 얘네들은 전부 다 뭐가 필요 없느냐? 매질 필요가 없어요. 파동은 매질이 필요하거든요. 알겠어요? 매질이 필요한 이제 파동이 있고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이 있다. 그랬을 때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전자기파라고. 전자기파는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알겠지? 자, 한번 봅시다. 제일 위에 C의 1번 한번 보세요. 전기장과 자기장의 세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서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파동을 전자기파라고 한다. 그죠? 발견은 누가 했느냐? 맥스웰. 한두 번씩 먹어봤죠? 그죠? 마셔봤죠? 맥스웰 커피. 이름은 너무나 잘 안다. 그지?
맥스웰이 전자기 현상을 연구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걸 자기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풀어낸 거예요. 풀어내가지고 결국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이라는 걸 알아내요. 어쨌든 그리고 실험으로 확인한 사람이 헤르츠입니다. 그래서 진동수 있죠. 진동수 단위가 뭐니? 이거야. 헤르츠. 알겠어? 몇 번 반복하느냐 이거. 그래서 헤르츠. 요 두 사람 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전자기파의 진행 보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각각 수직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횡파입니다. 횡파. 자, 전자기파의 성질을 한번 볼게요. 자, 전달은 파동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지만 뭐가 필요 없어요? 매질이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파동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 자, 파동하면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역학적 파동이 있고 전자기파가 있다. 얘는 매질이 있어야 돼. 이건 매질이 없어도 돼. 그래서 우리 앞에서 그거 배운 적 있잖아. 상대성 이론 배울 때, 누구의 실험입니까? 이러면 생각이 또 안 난다. 에테르 존재 실험했던 애들 있죠? 네. 누구였니? 기억이 안 나요. 왜 기억이 안 날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머리가 둔해져가지고. 에테르. 그 누구냐? 답답해 죽겠다. 마이클슨 아하, 맞아. 마이클슨, 몰리. 얘네가 실험할 때, 어떤 파동만 알고 있었느냐면, 이거밖에 몰랐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빛이 뭐라고 결정났어요? 파동이라고 결정났거든. 이중성 나오기 전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의 실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빛이 파동이네. 그리고 요 맥스웰 이 사람 계산해 보니까 빛이 파동 맞아.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마이클슨 몰리가 파동이면 매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매질을 찾으려고 실험을 한 거지. 그죠? 에테르라는 가상의 매질을 두고. 그랬는데 실험해보니까 매질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잖아. 그러면서 뭐가 나오는 거야? 요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전자기파가 매질이 없는 녀석이다라는 것도 그 뒤로 해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렇게 연결해 보시고, 전자기파의 속력. 자, 진공에서 전자기파는 파장에 관계없이 빛의 속력과 같은 약 30만 km/s로 진행을 한다. 됐어요? 그 식 알아두세요. 파동은 V는 F 람다인데, 그죠? 광속입니다. 여기 C는 F 람다. 알겠죠? 이게 일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파장이 커지면 진동수가 떨어지고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이 짧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네.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는 어떨까요? 파장이 짧은 에너지는 커요. 자, 이쪽이 파장이 짧죠? 이쪽이 파장이
있습니다. 그죠? 왜? 에너지는 F, H, F죠? 여기 들어봤죠? 네. 얘 뭐예요, 이거? H. H요? 응. H 무슨 상수? 무슨 상수? 뭐였지? 중요하죠. 무슨 상수일까? 뭐였죠? 플랑크 상수. 플랑크 상수. 까먹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람다분의 HC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여기 있죠. F는 람다분의 C. F는 람다분의 C. 그래서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합니다. 파장이 짧은 쪽, 요쪽 감마스 맞으면 어떻게 돼요? 뒤져요. 가는 거야. 자, 요거 파장이 길죠?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야. 맞아도 괜찮아. 지금 돌아다니는 다 전파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거기 전자기파의 에너지 있죠? 그거 잘 체크를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전자기파의 종류 요거 쭉 나오는데, 여기 이 순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순서 외워라. 자, 그래서 그 진동수와 파장 관계 그림이 쭉 나와 있고,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 굉장히 좁은 범위가 되겠다. 거의 400나노에서 750 나노미터 정도 되는 그 사이의 파장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61페이지는 이 전자기파 종류별로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 또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런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읽고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건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요거 풀어오세요. 그러면 263에서 265까지 여기까지 일단 풀어보시고, 알겠죠? 다음 시간에 간섭 할게요. 간섭. 바닥에 간섭. 가인이 이제 안 빠질 거지? 이제 안 빠질 거지? 그럼요. 응?